이번 강의에서는 그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자료형을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정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연속되어진 4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확보받게 되어집니다.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그 n이라는 변수의 이름은 현재 하나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연속된 4바이트 공간의 시작 주소인 1000번지라는 부분에 매핑이 되어져서 이후 n이라는 변수에다가 하나의 정수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 n이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다가 하나의 정수 상수에 대한 4바이트 BTR로 코드화해서 이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내가 변수 d를 선언을 하는데 더블형 변수로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중 하나의 더블형 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연속되어진 8바이트 저장 공간을 찾고 예를 들어 여전히 1000번지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1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8바이트 저장 공간을 할당을 받고 그 시작 주소를 하나의 변수 이름 d와 연관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일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변수의 이름이 변수가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와 매핑이 되어질 것이요. 이후 프로그래머는 그 변수 이름으로 해당하는 공간들을 쉽게 접근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의 자료형이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기술한 자료형을 통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지고 또 그 할당되어진 크기 안에 어떻게 데이터를 코드화해서 집어넣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배열이 할당되어지는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더블형 5개짜리 배열을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자,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열을 저장하기 위한 연속되어진 메모리 공간을 찾게 되어지는데 현재 더블형이라는 것이 8바이트의 저장 공간이고 현재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다 라고 한다면 8바이트짜리 5개짜리 즉 58의 40바이트의 연속된 공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역시 메모리 1000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0바이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1000번지서부터 1039번지까지 연속되어진 40바이트가 할당이 되어지고 그 시작 주소인 1000번지를 여전히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매핑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변수의 이름도 배열의 이름도 할당되어진 공간의 시작 주소와 매핑되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다만 변수인 경우에는 그 이름이 할당되어지는 곳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면 됐었죠. 그것이 정수형이 됐던 더블형이 됐던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하면 됐었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1000번지에 하나의 더블형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블형 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따라서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이름에다가 직접 어떤 값을 집어넣는 일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곳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소위 배열의 선택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요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배열의 이름과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통해서 내가 접근할 요소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배열의 첨자 연산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스코어라는 배열은 메모리 1000번지 할당됐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요. 현재 이 배열의 요소 타입을 보면 더블형 배열인 것이니까 한 요소의 타입이 8바이트짜리, 즉 더블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8바이트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첨자 값이 2라는 첨자 값이 2번 요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서 한 요소당 8바이트씩 필요한데 2번 요소이니까
그 시작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옵셋 값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현재 기준 주소값에다가 옵셋 값을 더해주면 1000 더하기 16이라고 하면 1016번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고, 그 1016번지는 스코어라는 배열의 2번 요소의 시작 주소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배열의 첨자 연산을 살펴보면 배열의 첨자가 왜 1번부터 시작되지 않고 0번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 주소 1000에다가 0 곱하기 8 해야지 시작 주소값 1000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앞에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할당되어진 곳의 시작 주소와 직접 매핑되어진 이름, 곧 변수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바로 그 상황이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선택식은 변수명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저 개별적인 변수는 각각의 저장 공간, 즉 하나의 그릇마다 고유한 이름을 부여했지만, 배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 안에 여러 개의 칸이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칸들, 좀 더 다르게 비유해보면 여러 개의 그릇들을 쭉 일렬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그릇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부여해주되, 각각의 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놓고 그 배열의 이름과 순번을 통해서 각 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주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변수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배열의 선택식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출력문이나 입력문,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산문이나 혹은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반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배열의 이름 또 배열이 갖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와 배열을 같이 연동하도록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함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오로지 배열의 순수한 특징들만 살펴봤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제까지 학기 시작서부터 계속 함수를 중요하게 다뤄왔었는데 왜 배열을 다룰 때는 함수를 따로 살펴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일반 변수를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에 대한 것을 좀 잘 이해해야지만 배열을 안전하게 또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임의의 자료형의 임의 타입의 데이터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수형 매개 변수, 더블형 매개 변수, 캐릭터형 매개 변수 등등 가능했었지만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에 두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매개 변수의 역할이 뭐예요?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달받을 변수를 우리 매개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매개 변수가 배열이다 라는 것은 함수 호출 측으로 하나의 배열을 두고 그 배열의 요소 값들을 그대로 다 복사받겠다라는 것인데, 배열이라는 것이 워낙에 다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인 거잖아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 큰 덩치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복사받아서 함수로 호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아예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인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깎을 일이 필요해요. 자, 감자를 단 한 알만 깎는다라고 하면 그 감자를 한 알 깎기 위해서 내가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보조주방장을 통해서 깎으려고 하는데, 그 보조주방장 길동이에게 이 감자 하나 좀 깎아줘 라고 부탁을 할 때에는 내가 직접 감자 하나를 들어다가 길동이 손에 쥐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값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깎아야 될 감자가 한 알이 아니라 한 10박스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때 길동이에게 감자를 깎으라는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10박스에 해당하는 감자를 들여다가 길동이 손에 일일이 쥐어주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자, 10박스의 감자를 깎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직접 감자 10박스를 전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감자를 어딘가 갖다 놓고 그 감자가 놓여있는 곳에 위치값을 길동이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01호에 감자들을 갖다 놓았다라고 한다면 길동아, 301호에 감자가 있으니까 좀 깎아줘 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길동이에게 감자를 깎으라 하는 일을 지시할 때 단 한 알의 감자도 전달하지 않고 오로지 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값만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길동이는 그 주소값을 가지고 가서 301호에 가서 감자를 깎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 길동이는 감자를 다 깎은 다음에 감자 다 깎았어요 라는 것들을 굳이 10박스 분량의 깎은 감자들을 나에게 가져와서 반납해 줄 필요 없이 그저 301호에 깎은 감자를 놔두면 이후 나는 깎인 감자가 필요할 때 301호에 가서 깎인 감자를 얻어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배열을 인수로 두어서 그 배열의 각 요소 값들을 함수 매개 변수로 일일이 복사하는 것 대신에 배열이 어디 있다라는 일종의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전달을 할 것이고 그 시작 주소를 함수가 전달받아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함수 안에서는 배열의 요소 값이 아니라 그 배열의 주소 값을 통해 배열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해당하는 메모리를 찾아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업을 다 수행한 결과는 함수에게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함수 출측에서는 그 실인수 영역에 있는 배열이 변화되어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호출축에다가 깎인 감자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내가 301호에 가보면 깎인 감자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이죠. 더불어 함수 내부에서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배열은 함수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즉 함수 매개 변수로 배열을 두지도 않고 함수 안에서 만든 배열을 호출축으로 반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함수 내부에서 만든 배열을 왜 호출축으로 반환하지 않는가 보면 1차적으로 함수 내부에서 만든 배열 역시 덩치가 클 수 있고 그 덩치가 큰 배열들을 굳이 들어다가 함수 출축에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함수 내부에서 만든 배열이다라는 것은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지역적인 변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끝나면 그 배열은 모조리 다 없어지게 되는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설사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배열의 주소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한다 하더라도 호출축에서는 즉 함수가 끝난 시점에서는 그 주소값에서 적절히 배열들을 접근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배열을 함수 호출축에서 적당히 크게 선언을 해주고 그 선언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함수에게 넘겨서 야, 여기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해줘 라고 요청을 해주게 되면 함수 내부에서는 즉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되 그 시작 주소를 통해서 함수 내부에서 배열처럼 접근을 할 것이요 그 접근한 내용들을 굳이 호출축에게 반환하지 않더라도 함수를 종료하고 나면 우리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함수가 배열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호출축에서는 함수 내부에서 접근한 효과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 배열의 할당 크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sizeof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으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배열의 시작 주소 값으로는
배열의 할당 크기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함수 추출과 함수 내부에서 공통되게 배열을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 우리가 배열을 접근할 때는 반복 횟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 출측에서는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배열을 가지고서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겠죠. 따라서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넘기는 관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함수 출문에서 본다라고 하면 먼저 배열의 이름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져요. 자, 배열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배열이 할당된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01호에 있는 배열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메모리 1000번지에 있는 배열이다와 같은 시작 주소 값을 전달을 해주고 그 시작 주소를 받을 매개 변수 타입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자, array라는 이름을 갖는 변수이고 그 array라는 이름을 갖는 변수는 정수형 1차원 배열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준 것이에요. 이거 배열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이것이 배열의 선언문일 수 있으려면 여기에 배열의 할당 크기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할 거예요. 자, 다만 빈 괄호를 갖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저 정수형의 1차원 배열에 대한 주소를 받는 변수를 선언한 것 뿐이지 이 매개 변수 자체가 리스트라는 배열을 복사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워낙에 인수로 전달하는 내용도 각 요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시작 주소를 받는 표현 방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설사 여기에다가 하나의 정수값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얘가 배열로 선언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는 배열을 선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이 array라는 변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은 변수이다 보니까 array라는 변수의 크기를 셈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 환경에서는 하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크기로 4바이트의 크기가 계산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현재 이 리스트라는 배열이 100개짜리 배열이든 1000개짜리 배열이든 array라는 변수는 오로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기 때문에 항상 4바이트짜리 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는 이제 array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을 하더라도 배열의 할당 크기를 계산해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배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몇 번 반복해줘야 하느냐라는 정보를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관례적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리스트라는 배열이 10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줌으로써 현재 array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예를 들어 1000번지를 할당받았다고 치면 1000번지에 10개짜리 배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array부터 n개만큼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열을 처리할 때 우리는 크기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 크기는 크게 보면 할당 크기라는 것과 유효 크기라는 것으로 다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할당 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열이 할당되어졌을 때 지정되어진 크기, 배열의 선언문에서 지정된 크기를 배열의 할당 크기라고 그래요. 현재 그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 값이 되겠죠. 자, 다만 배열의 모든 할당 요소에 유효한 값들이 들어있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유효 크기라는 것은 유효한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별도로 카운트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짜리 배열인데 유효한 데이터가 10개밖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할당 크기는 100개이지만 유효 크기는 10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함수가 배열의 유효한 요소들을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되 출력할 개수는 100개여야 할까요? 10개여야 할까요? 그쵸? 할당 크기가 100개다 하더라도 유효한 요소가 10개밖에 없으면 10개만 출력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배열을 받아 처리하는 함수는 지정된 배열의 시작 주소와 그 배열의 시작서부터 몇 번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전달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배열을 사용하는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함수 내부에서 접근하게 됐을 때 이 리스트라는 배열에 직접 접근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들을 집어넣는다든가 배열의 요소들을 바꾸는 처리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 호출 측에 있는 배열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현재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하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현재 초기 값을 갖는 정수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 두었고 이 배열을 showArray라는 함수에게 넘겨서 함수를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본 것이에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배열을 받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현재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고 관례적으로 반복할 크기를 전달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먼저 showArray라는 함수 앞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디버깅 모드로 수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이 함수가 호출되기 직전에 멈춰선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인 list라는 변수는 0x012ff200라는 즉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 3개짜리 배열이 있는 것이고 그 요소 값들은 각각 1, 2, 3, 3이라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소 잘 눈여겨봅시다. 12ff200라는 주소값이 있고 이 주소값을 현재 showArray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a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데 a라는 매개 변수가 무엇을 받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스텝 into에서 함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선택해 주게 되면 현재 a라는 매개 변수는 역시 매개 변수의 값이 0x012ff200라는 앞서서 살펴봤던 list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와 a라는 변수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a라는 변수의 값이 이 값을 갖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우리 조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추가해 보기를 %a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현재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은 0x012ffd28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죠. 분명히 배열의 주소값과는 달라요. 하지만 a라는 변수가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가짐으로써 즉 이 a라는 변수가 리스트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 우리는 a라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 배열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것이 다시 size of a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a라는 표현식의 크기를 계산해 봐라 라고 하면 a라는 이름은 현재 3개짜리 배열이 아니라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킬 수 있도록 배열의 시작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주소를 담는 변수로서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 안에서 아무리 size of a를 size of a의 영번 요소로 나눠라 라는 연산을 해봐야 이 경우에 항상 1이라는 값밖에는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례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크기를 몇 번 반복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반복 횟수를 두 번째 인자로 받고 또 그 넘겨받은 두 번째 인자를 가지고서 반복적인 구문을 두어 작업을 해 주어야지만 서로 다른 길이의 배열에 대해서도 일관된 처리들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a라는 배열에 0번 요소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11이라는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보면 이 왼쪽에 a라는 이름의 부분을 열어보면 우리 배열의 이름을 열었던 것처럼 11, 22, 33이라는 3개의 요소가 다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11이라는 값 하나만 나타내는 것은 현재 a가 가리키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포인터라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된 배열을 받는 매개 변수는 배열이 아니라 그저 배열의 주소를 받는 변수이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어떻게 넘기는지, 또 그렇게 인수를 통해 매개 변수로 전달된 배열은 함수 내부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